디즈니의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CEO 밥 아이거가 투자자들 앞에서 회사의 미래에 대한 아주 장밋빛 청사진을 펼쳐 보였죠. 오늘 저희는 그가 제시한 화려한 숫자와 계획들,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밥 아이거가 그리고 있는 이 거대한 디즈니 제국의 비전,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네, 이런 실적 발표는 사실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CEO가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또 어떤 사업부를 먼저 그리고 길게 이야기하는지, 그걸 보면 회사가 지금 어디에 힘을 싣고 있는지, 또 어쩌면 무엇을 좀 불안해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바바이거의 발언을 한 겹씩 벗겨내면서 그가 투자자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아이거는 발언을 시작하자마자 아주 강력한 숫자들로 뭐랄까 기선제압에 나섭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게 작년보다 19%나 성장했고 앞으로도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어요. 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런 숫자들을 보면 투자자들은 환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우리 작년에 장사 잘했어요 하는 자랑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건 단순한 성적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특히 앞으로도 두 자릿수 성장을 하겠다는 말은 우리는 단기적인 성공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거든요.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약속하는 거죠. 아, 그 자신감을 뒷받침하는 더 확실한 증거도 제시했죠. 2026년에 7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배당금도 50%나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70억 달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 아닌가요? 이걸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70억 달러가 어느 정도냐면 웬만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를 20편에서 30편은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게나 많이요? 네. 그 엄청난 돈을 새로운 영화나 테마파크에 투자하는 대신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째는 물론 긍정적인 신호로 우리 금고는 이만큼 써도 넘쳐날 정도로 현금이 많다라는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이죠. 다른 하나는 뭘까요? 조금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 거대한 돈을 투자할 만큼 매력적인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가 마땅치 않다는 신호로도 읽힐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돈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일단은 주주들을 달래면서 내실을 다지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신감의 표현인 동시에 약간은 보수적인 스탠스도 엿보이네요. 자, 그럼 그 자신감의 가장 큰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디즈니의 심장, 영화 스튜디오입니다. 네. 아이거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길게 자랑한 게 실사 영화 릴로와 스티치의 대성공이었어요. 네, 아이거는 여기서 상호 연결된 비즈니스, 그러니까 인터커넥티드 비즈니스라는 디즈니의 핵심 전략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릴로와 스티치가 단순히 박스오피스 1위를 한 영화가 아니라는 거죠. 아, 그 연결고리요? 맞습니다. 이 영화가 성공하자마자 디즈니 플러스에서 스트리밍으로 이뤄지고 관련 상품이 40억 달러어치나 팔려나갔습니다. 하나의 성공적인 IP가 영화, 스트리밍, 상품, 그리고 나아가 테마파크까지 회사 전체를 먹여 살리는 구조. 이게 바로 디즈니가 수십 년간 지켜온 성공 공식입니다. 전통적인 디즈니의 방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증명해 보인 셈이네요. 지난 2년간 다른 스튜디오는 한 편도 못한 10억 달러 흥행작을 4편이나 만들었다는 점도 강조했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던져봐야 할 질문은 과연 이 공식이 지금처럼 컨텐츠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에도 계속 유효할까?입니다. 예전에는 겨울왕국 하나만 터져도 그 IP의 영향력이 몇 년을 갔지만 요즘은 워낙 볼 게 많다 보니까 IP의 생명주기가 훨씬 짧아졌거든요. 일리 있는 지적이네요. 아이거는 이 전통적인 공식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이건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아직 찾지 못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이거가 발표한 미래 기대작 라인업이 좀 흥미롭네요. 주토피아 2, 아바타 풀과제, 토이스토리 5, 어벤져스 둠스데이까지. 듣기만 해도 기대가 되긴 하는데 전부 다 이미 검증된 프랜차이즈의 후속작들이에요. 그렇죠. 물론 안전한 선택이겠지만 새로운 릴로와 스티치는 어디에 있지? 라는 질문이 나올 법한데요. 이게 혹시 디즈니의 창의력이 고갈되고 있다는 신호는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에서도 바로 그 점을 가장 우려하죠.
속편 공화국이라는 비판이요. 오리지널 IP를 성공시키는 리스크를 감수하기보다 안전한 속편에만 기댄다는 겁니다. 아이건은 아마 이 화려한 라인업으로 투자자들에게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안정감을 주자 했을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디즈니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오리지널 스토리를 보여줘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죠. 결국 스튜디오에서 만든 이 모든 대단한 영화와 시리즈들이 최종적으로 흘러가는 곳이 있죠. 바로 TV와 스트리밍 플랫폼입니다. 여긴 몇 년간 디즈니의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아이거가 드디어 임무 완수를 선언한 것 같아요. 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이었죠. 불과 3년 전만 해도 연간 40억 달러의 엄청난 적자를 내던 스트리밍 사업이 드디어 13억 달러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발표였습니다. 아이거로서는 정말 선언하고 싶었던 성공 스토리였을 겁니다. 적자 사업을 흑자로 돌려놓는 것만큼 CEO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건 없으니까요. 사용자 경험 개선에 대한 계획도 밝혔습니다. 훌루를 글로벌 브랜드로 키우고 미국에서는 디즈니 플러스와 훌루를 하나의 앱으로 합친다고요? 아, 드디어 하나로 합치는군요. 네, 맞아요. 저도 미국 계정 쓸 때 영화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보고 드라마는 훌루 앱을 따로 켜야 해서 정말 불편했거든요. 이게 단순히 편의성 문제만은 아닌 거군요. 훨씬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이건 가입자 수 늘리기 전쟁의 공식적인 종식을 의미해요. 과거에는 스트리밍 업체들이 일단 가입자부터 모으고 보자는 식으로 출혈 경쟁을 했잖아요. 그랬죠. 이제는 그 단계를 지나 한 명의 가입자에게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더 오래 벌어들일 수 있을까의 싸움으로 바뀐 겁니다. 앱을 통합하고 번들 상품을 강화해서 가입자들이 떠나지 못하게 락인 효과를 만들고 마케팅 비용도 줄이려는 다목적 포석이죠. 이제 양보다 질로 승부하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문제는 통합이 과연 프리미엄을 의미하느냐는 겁니다. 디즈니의 최종 목표는 넷플릭스처럼 하나의 강력한 브랜드가 되는 것일 텐데 과연 소비자들이 통합된 디즈니 앱에 그만한 가치를 느끼고 기꺼이 지갑을 열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스트리밍 이야기가 나온 김에 디즈니의 또 다른 거대한 축인 ESPN도 빼놓을 수 없죠. 여기도 케이블 TV 시대의 종말과 함께 큰 변화의 중심에 서 있잖아요. 그렇죠. ESPN은 디즈니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지만 동시에 가장 큰 골칫거리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케이블 TV를 끊으면서 ESPN의 입지도 흔들렸으니까요. 아이건은 그 해답으로 ESPN의 모든 콘텐츠를 직접 구독할 수 있는 D2C, 즉 단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시했습니다. 드디어 ESPN도 넷플릭스처럼 구독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네요. 스포츠 팬으로서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이게 돈이 될까 싶기도 해요. 이미 세상에는 너무 많은 스포츠 중계 앱이 있잖아요. 이건 아이거의 가장 큰 도박 중 하나입니다. 기존의 안정적인 케이블 TV 수익을 스스로 깎아먹을 수도 있는 이른바 자기 잠식, 카니발리제이션의 위험을 감수하는 결정이니까요. 아, 그런 위험이? 네, 하지만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을 겁니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으니까요. 아이거가 굳이 ESPN 시청률이 25%나 증가했다는 데이터를 언급한 것도 ESPN이라는 브랜드는 아직 죽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컨텐츠를 원한다. 이걸 보여주면서 이 중대한 전환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제국을 재편하는 동안 디즈니의 전통적인 캐시카우, 즉 현실 세계의 경험 사업은 어땠을까요? 이쪽은 분위기가 아주 다른데요. 네, 완전히 축제 분위기죠. 테마파크와 크루즈 사업부는 4분기와 연간 모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온라인 사업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이 오프라인 사업부가 디즈니 전체의 실적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파리 디즈니랜드의 겨울왕국 테마구역이나 새로운 크루즈선, 디즈니 데스티니 같은 새로운 소식들도 발표했고요. 사상 최대 실적이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요즘 디즈니랜드 티켓값이나 호텔비 보면 이건 너무 비싸다. 이제 디즈니랜드는 부자들만 가는 곳이 됐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런 고가 정책에 기반한 성장이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디즈니의 파크 전략은 명확하게 대중, 매스에서 프리미엄으로 이종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방문객 수를 무작정 늘리기보다 방문객 한 명당 쓰는 돈, 즉 객단가를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바뀐 거죠. 아, 객단가요? 네, 티켓 가격을 올리고 지니 플러스 같은 유료 서비스를 도입해서 더 많은 돈을 쓰는 고객에게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돈을 많이 낼수록 더 즐겁게 놀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이거가 앞으로 5척의 크루즈선을 더 띄우고 중동의 부호들이 모이는 아부다비에 새로운 테마파크를 짓는다는 계획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더 비싸고 더 고급스러운 경험을 팔겠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디즈니라는 브랜드가 오랫동안 쌓아온 모두를 위한 꿈과 희망의 공간이라는 이미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가는 전략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밥 아이거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그는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청사진을 제시했어요. 재무적으로는 탄탄하고 IP의 힘은 여전하며 골칫거리였던 스트리밍은 흑자로 돌아섰고 파크 사업은 돈을 쓸어 담고 있다. 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하죠. 하지만 그 화려한 발표 이면을 들여다보면 과거의 성공 공식에 대한 의존, 새로운 성장 동력의 부재, 그리고 고가 정책의 지속 가능성 같은 불안 요소들도 분명히 보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아이거의 발표는 디즈니 제국의 건재함을 과시한 것일까요? 아니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거대한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를 보여준 것일까요? 그의 말대로 디즈니가 영화, 스트리밍, 스포츠, 테마파크에 이르는 모든 엔터테인먼트 영역을 통합하고 지배하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지, 아니면 너무나 거대하고 복잡해진 몸짓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게 될지, 그 거대한 실험의 결과가 이제 막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